조상훈의 뉴스 피드.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서 부산에서 한 발언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뉴스피드 김민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 톱7입니다. 여야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각 5명씩 열람한 뒤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 안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 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또 다른 차명 계좌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일보 사측이 25일 만에 편집국 폐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편집국 봉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체납한 6억여 원의 세금 가운데 1억 8천여만 원을 노후연금을 압류해 받아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간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애처자. 나비 효과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군요. 예. 예. 김용민 PD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국민TV 컨텐츠지요. 나비 효과. 예. 이 드라마를 소설로 만들어서 오늘 발표한 문인 김용민입니다. 예. 교회 쪽에서 대량 주문이 쇄도할 것 같습니다. 글쎄, 쇄도할 것 같습니다. 예. 스노든 얘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스노든으로부터 망명 신청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름이 마두로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그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예. 이 스노든으로부터 망명 신청서를 받았다. 그가 최종적으로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하면은 언제 올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상 이 스노든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는 이 젊은 친구에게 당신은 제국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권유했다면서 아직 그와 대화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여기서 제국이라 하면 바로 미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 정치 망명이 허용됐다면서 스노든에게 망명을 허용한 나라가 벌써 몇 개가 되며 이 국가들은 제국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면 여기로 오라라고 선언한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이에 앞서서 러시아 주재 니카라구아 대사관도 스노든의 망명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고요. 대통령 앞으로 이 망명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니카라구아 대사는 우리는 스노든으로부터 망명 신청서를 접수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나 이 대사는 아직 망명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대사관 직원과 스노든의 접촉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노든은 지금 공항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그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죠. 네. 포함해서 니카라과 볼리비아 이 세 나라 지도자들이 스노든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앞서 밝힌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7개의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무려 17일째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예. 망명 신청을 한 국가들 가운데서 중남미 좌파 정권 국가들만이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망명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 중남미 국가로 가는 길도 이거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일단 중남미로 가려면
반드시 쿠바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쿠바는 베네수엘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스노든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이 쿠바 정부의 망명지 제공 여부에 대해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뭐 쿠바 역시도 뭐 스노든에게 뭐 중간 지착지로서 잠시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까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 조만간 이제 스노든이 러시아 공항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7일 동안 그 공항 그 라운지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그 씻는 문제도 그렇고 먹는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뭐 17년 산 사람도 있었다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분은 공항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전 10분도 못 있겠더만요 보니까 답답해서 라운지면도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같은 건. 그런 데는 뭐 한 이틀 3일은 좀 있을 법도 합니다만은. 사실 한 곳에 17일 동안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맞습니다.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글쎄 말이죠. 말입니다. 예. 예, 브라질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브라질 정부 이 빈곤층 의료 혜택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네. 의사 10,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 의사 10,000명을 양성하되 필요하면은 외국인 의사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학의 의학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2015년부터 의대를 졸업하면은 공중보건의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해서 또 의대 졸업생들을 수혈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이라는 모 닥터스라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유럽 의료 선진국의 보건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브라질 최근에 그 소요가 아주 극심했지요. 예. 국민들에게 좀 점수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보건 의료 혜택을 확대하면서 또 자국에 또 이렇게 이 의사로서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자, 사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고용되는 의사들은 월 4,500달러, 우리 돈으로 514만 원 수준의 급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비용은 신증축에도 대통령은 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10,000명으로 계산하면은 월 4,500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는 514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이 이렇게 의사를 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브라질 의료 현실이 좀 열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브라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땅이 넓죠. 예. 물론 이제 사람 사는 곳은 한정도 있습니다만은 5,500여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소한 455개의 도시에는 의료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 1.8명이라고 하는데 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북부와 북동부는 각 0.8명과 1명 수준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브라질 정부는 쿠바 의사 6,000명을 들여오려다가 어떻게 데려와도 쿠바 의사를 데려오냐 이런 그 의료계의 반발 또 국민들의 어떤 냉소에 부딪혀서 철회했습니다. 쿠바는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 40개 나라가 쿠바로부터 무상 의료 원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마다하는 거 봐서는 쿠바의 그 무상 의료 원조 수준이 뭐 기대만큼 높지 못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예. 쿠바의 상황을 감안하면 40개국의 무상 원조를 하고 있다. 의료 예. 원조를. 그것도 좀 의외의 그런 글쎄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쿠바가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예. 어제 그 중국의 성인들 예. 모유 얘기하다 웃음이 터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이든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게 한다. 네. 예, 중국의 이른바 노인 권익 보장법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보면은 참 예전에 허경영 씨가 또 생각이 납니다. 허경영 씨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불효자를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예. 불효자를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는 건지, 불효자를 어떻게 그 기준을 가린다는 건지, 이것도 참, 쉽지 않고요. 허경영 씨니까 할 수 있는 공약이었나. 뭐 하여튼 공약이었다. 터무니없는 예. 공약들이 많았죠. 기억나는 건 조선왕조를 부활하겠다, 뭐,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뭐, 국회의원 전원을 구속하겠다느니, 뭔 잘못을 해야 구속을 할 텐데,
국회의원이 된 죄로 하여튼 다 구속한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2008년 초에 2007년 대선에서 허경영 씨가 또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10만 표 떴나요? 뭐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제 허경영 신드롬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정통은 아니고 비정통 시사 프로그램에서 또 아침에 왜 가벼운 시사 프로그램에서 허경영 신드롬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사평론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다는 거죠.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 예, 언급할 게 없어서 허경영을 언급하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전했습니다. 예. 왜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에 비추는 것이 이게 나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하여간 제가 그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과 허경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다. 헛된 공약을 내세워서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들을 현혹하는. 근데 뭐 그런 건 한 줄도 안 나가더군요, 방송에. 예, 여간 허경영 씨 생각이 났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시행 검토 중인 그 노인 권익 보장법은 뭐냐? 아니, 검토가 아니군요.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말이죠. 예. 이 노인 권익 보장법은 60살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 구성원은 자조집을 찾아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노인을 봉양하는 사람의 가족 방문 휴가 권리를 보장한다. 이건 좋네요. 예.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법을 기준으로 한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강소성의 한 인민법원은 지난 2일에 77살의 추모 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딸과 사위를 이렇게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이제 딸과 사위는 적어도 2달에 한 번 이 추 씨를 찾아가야 하고, 단오, 중추절, 국경절 같은 공휴일에도 2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만 본다면 예. 뭐 권고사항 비슷한 아주 예. 좋은 내용인데요. 이제 예. 문제는 위반했을 경우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예, 허경영 씨는 사형에 처한다는 건데, 예. 일단 중국의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구류가 뭐 가두는 거죠, 유치장에. 그렇죠. 예.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매체에서는 아니 도덕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걸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인 위화는요, 뉴욕타임스의 해외판이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기고한 글을 통해서 관영 매체들은 마치 중국이 도덕적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갑자기 찾아낸 것처럼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비평가들이나 대중 사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법조항이다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고용주가 휴일에도 연장 근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부모를 만나러 고향에 갈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러면 고용주를 처벌할 것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향이 무지하게 멀어서 장기간 휴가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우리야 뭐 사실 부산도 가장 멀다는 부산 목포도 2시간대, 갔다 오죠. 2시간대 예. 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중국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왕복 한 2주 정도 걸리죠. 제가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서 상하이를 날아갔는데도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진짜 예를 들면 티벳에 고향이 있다. 베이징에서. 그거 하루에 못 가죠.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정년이 임박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참 너무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공자를 완전히 그야말로 박물관에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웃기고 있네. 그게 인민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러면서 공자를 그야말로 파묻었던 그런 중국이었는데, 요즘엔 아주 공자를 부활시키다 못해 지금 보면은 공자가 같은 공자를 써서 그런지 공산당의 어떤 원조인 것처럼 그게 또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국의 최근에 이런 이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특이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5월에 임신한 여성은 조산할 가능성이 10% 이상 높아진다. 네.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보건센터 원장이 뉴욕과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 사는 여성 64만 명이 2명에서 3명씩 출산한 자녀 140여만 명의 출생 기록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허투루 조사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표본이 많지 않습니까? 자, 왜 5월에 임신하면은 조산할 가능성이 10% 이상 높아지는가? 5월에 임신했을 경우 임신 만기가 가까워지는 1월에서 2월이 독감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예. 임신 중에 흡연이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지만은 결과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임신 말기에는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은 조기 진통이 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전에도 출산한 계절이 아이의 신장과 지능 지수, 정신 건강, 기대 수명에 영향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신 마엽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 날짜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쯤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것이 조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저자 문인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라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요 나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죠. 정문원 이철우 위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존재한다. 이런 현재까지는 허위로 드러난 이런 의혹을 처음 꺼내들고 나온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예. 이철우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출신 인사고요.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저희에게 국정원 출신 NLL 의혹 제기 당사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위위원 제척 사유라고 주장하며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저희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위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잘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또, 그 후에 또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사실은 대야 압박용 사퇴 아니냐, 이런 건데. 예. 국정원 직원의 지난해 오피스텔 조사 불응 사태 때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고발이 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민주당 쪽 국조특위 위원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압박용 아니냐 이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은요, 주요 국기문란 의혹에 관련 당사자들이 국조특위위원을 맡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새누리당은 국조 대상인 사건하고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특위위원을 맡는 게 말이 되느냐, 각각 이러면서 기싸움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고삐를 당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따져보자면은 국정원 직원의 조사 불응 사태는 이 문제에 해당 직원의 현행 범법 행위를 경찰이 당시에 방치했던 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은 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태의 본질을 고려해서 따져보자면은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했거나
기권했던 새누리당의 이철우 정문원 의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 두 의원에게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제 국조특위 회의가 열리면 네.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좀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면서 그 개혁안은 스스로 마련하라 이렇게 네. 주문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제가 오프닝 때도 잠시 그 문재인 의원의 워딩을 소개해줬지만 문재인 의원이 좀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셀프 개혁 주문이라고 명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요. 예. 오늘 오전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 참석을 해서 문재인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혔지만은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부가 썩어서요. 또 그 썩은 걸 인정하지 않는 수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에다가 알아서들 한번 개혁을 해보라. 이런다는 거는 문제 인식 자체나 개혁 의지의 진정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NLL 발언록 발언록과 관련된 그 국정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좀 언급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대화력 불법 유출로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거, 또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예사롭지는 않은 발언이죠. 수위도 그렇고요. 예. 대선 이후에 처음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예, 제 이런 기억으로는. 수위의 발언은 처음이죠. 예. 일종의 이건 규정이거든요. 지난해 대선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를 입은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요. NLL 포기 발언 논란 허위로 드러나고만 이 논란이 터지니까 민주당이 마치 뭐 국토 안보에 대한 의지 자체가 박약한 그런 조직이냐 공격을 했죠. 다들 기억하실 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조사 불응 사태를 민주당의 인권 유린으로 몰고 가면서요. 문재인 의원더러 책임지라고 했죠. 예, 이런 입장의 전제는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허위 사실, 허위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판명이 나버린 지금 자신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문한다는 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현 입장인데 문재인 의원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도 모두 답답합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오늘 그 부산 발언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이 평가를 했죠. 지난 대선의 패자로서 이게 할 말이냐 이런 식의 대충 요약하자면 그 반응을 네. 보였는데요.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부적절한 말인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결국 항소심까지 갔는데요. 오늘 재판이 열렸었죠. 네, 이번에는 변호인이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 계좌를 새로 거론을 했습니다. 예, 조현오 청장이 거론했던 계좌 말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뭐 계좌가 있다. 뭐 이런 변호인이 한 거니까 뭐 조현오 전 청장이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입장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일부 심리로 공판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조현오 전 청장의 변호인이요. 정상문 전 비서관의 차명 계좌로 알려진 이모 씨의 계좌 전체를 권양숙 여사가 썼을 수도 있다. 예.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계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 겁니다. 이 변호인은 최근 그 이 씨, 자신이 언급한 이 씨를 포함해서요, 2009년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조현호 청장이 이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 좀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냥 주장이 기각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예. 재판부가요, 이 재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과 같다. 이모 씨의 계좌 역시 정상문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청와대 안살림, 이 재무 상태를 총괄 책임을 졌던 그런 인물이죠. 예. 뭐, 잘못을 했다면 단죄를 받는 거 당연합니다. 박연차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요. 속속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이 이제 법정에 서기 시작할 때 기소가 돼서요. 수사가 또 추가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때 정상문 전 비서관이 다른 건 수사로, 다른 건 재판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박연차 게이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법정으로 계단을 통해서 법정 올라가는 정상문 전 비서관한테 기자들이 아주 대거 따라붙은 적이 있는데, 예. 정상문 전 비서관이 고개를 돌리고선 기자들을 제자리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그동안 많이 괴롭히지 않았냐. 나 할 만큼 했다. 나 다른 재판 간다. 그만들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감옥에 수감이 된 상태에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그 조문을 했던 모습도 기억들 하실 텐데, 아무튼 뭐 감정에 호소하자는 게 아니라요. 잘못을 단죄당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또 전직 고위 인사들, 이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연루된 일이니까 충분히 그거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현호 전 청장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부로부터 탄핵당할 이야기를 던져가지고 자기가 회복할 명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 한심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이런 주장을 또 했지만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 재판부의 얘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장을 확대하거나 바꿀 때는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 검찰에다가 입증을 촉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변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없다는 전제로 기소를 한 만큼 검찰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당시 수사 기록 공개해달라. 뭐 이렇게 검찰에다가 쪼르니까 검찰이 뭐 또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검찰은 네. 뭐라고 했습니까? 조현호 전 청장이 말한 차명 계좌가 무엇인지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예. 뭐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 제기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재판부도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얘기다. 이게 탄핵 기각을 한 거죠. 자, 조현호 전 청장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요,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좀 지탄을 받기도 했죠. 예. 아무튼 그런 상태로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조현호 청장 자기 혐의에 대한 어떤 스스로 입증을 해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무책임한 의혹 제기하는 거, 명예 회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고 오히려 더 명예의 손상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잠시 라면 앙케이트 소개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앙케이트는 내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라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그 가정 자체가 되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느낌이었는지 두 분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차반님, 내가 조현오라면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붙는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는 됩니다. 이슬님, MB도 차명 계좌 있다고 깜짝 발언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두 분 의견 감사하고요. 오늘 앞서 그 김효진 기자도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지만 그 조현오 전 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다른 의혹을 제기해서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 끝까지 무슨 말을 또 터뜨릴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소속 정문원 이철우 위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재척 사유를 들어서 민주당 소속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위원이시죠.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예. 오늘 먼저 새누리당 소속 정문원 이철우 두 위원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죠. 국정조사를 지연 파행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김현, 진선미 그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 민주당 소속이 아니시고 물론 예. 야당 쪽 그 국조특위 위원이시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이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주역,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지시,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폭로하고 밝혀낸 게 진선미 의원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이 부분을 잡아낸 게 바로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를 들춰낸 것이 두 의원인데 두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고소고발이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정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두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밝혀낸 가장 중심적인 인물 두 의원을 제거함으로써 예. 이번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 정치 공세입니다. 예. 부당한 요구라고 이제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의원님과 민주당,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요구는 부당하지만 예. 새누리당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이게 이제 파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한 대처는 그 요구의 부당성과 별개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 두 의원, 김현, 진섬 의원 지속적으로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할 텐데, 걱정하셨다시피 이러다가 이제 국조특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 걱정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맞서기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그 야당 측에서 전반적인 국정조사의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일부의 우려대로 지금 이제 국정조사특위가 45일 기간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고 내일 이제 그 실행 계획서인가요? 예, 여야 간사 합의가 되면은 예. 시행 계획서, 실시 계획서를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시 계획서 채택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국조특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뚜렷한 대응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성과를 내지 못할 이유는 없고요. 예. 왜냐면은 뭐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고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도 강도 높은 그런 국정원 개혁을 이미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국정원이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국민적 열망에 맞게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얼만큼 잘 만들 수 있느냐는 것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국정원의 이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국정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정치 행위를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이 정치 공작으로 변질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새누리당과의 연결고리 커넥션이 예.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것까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이번 국조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과연 국정원 그 자체 판단으로 이 일을 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국조특위 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이 의원님께서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반드시 이 부분은 규명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요. 예, 뭐 이미 이제 나타났지만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보면 예. NLL 발언록을 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일치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어떻게 NLL 발언록을 입수했는가? 예. 전원에 의하면 정문원 의원이 얘기해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문원 의원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예.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제 밝혀진 바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이 NLL 발언록에 관해서 또한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집권하면 이것을 까자라고 하는 대목이 현실화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관계, 새누리당의 어느 선까지 이 정치 공작이 있었는가? 이거는 그 전에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디도스 공격을 한 인물들이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종 선거 부정이 계속 그 주변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정황이 지금 분명히 드러난 거고 예.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셀프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셀프 제명에 의해서 또 하나의 이제 코미디가 나온 거죠. 예, 이거 범죄자 풀어갖고 범죄 척결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뭐 셀프 개혁은 뭐 걸소당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또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것에 지금 너무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죠. 예. 국정원 개혁,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느 정도로 범위로, 결국 이제 많은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법이? 관련법이 한 10가지가 넘을 것 같고요.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국정원 해체입니다. 국정원 해체? 예.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해외정보원, 통일정보원, 예. 이렇게 해서 국내 정보 파트는 아예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거니까 이거는 국내 정보 파트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국내 정치 파트는 아예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비밀 정보 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치 독일 시절에 그런 이제 비밀 경찰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뭐 전 근대적이어도 한참 전 근대적인 것이어서 수사권도 분리 이관하는 것이 맞죠. 예. 뭐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국내 파트는 뭐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없애야 되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도 빼앗아야 된다. 예, 분리해서 뭐 검찰이나 다른 곳으로 뭐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예. 수사기관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보에 관련해서도 다른 국가기관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정보원이, 그다음에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통일 정보원, 뭐 이렇게 가져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국정원 이제 뭐 국내 파트 뭐 개혁과 좀 관련된 얘기겠죠. 뭐 기관 출입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통합진보당에도 국정원 요원 출입하는 기관원이 있습니까? 통합진보당 안에 그 건물 안에 들어오는 국정원 직원은 없을 텐데, 예. 통합진보당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담당하는 또 그 국정원 직원이 이제 정식으로 파견돼서 나오니까요. 예.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 담당, 여당 담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야당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통합진보당까지 그런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예. 저도 뭐 언론사에 있을 때 노조 일을 좀 했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전화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전화도 오고, 특히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눈에 자꾸 띄죠. 예, 또 이제 뭐 민감한 사항, 관련된 사안이 보도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도 최근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국정원 개혁은 뭐 정치권을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국무총리실의 민간 사찰도 상당한 파문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되든 경찰이 되든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되든 부당한 그 정치 개입 그리고 민간 사찰 이런 거는 절대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금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에 대한 이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다수의 국민들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글쎄요, 뭐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년 촛불을 예. 그 5월 2일 이전에 누가 그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고 그 다음에 총선 뭐 완전히 패배하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고 뭐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죠. 예. 그런 것처럼 뭐 역사의 흐름에서도 이게 터질 듯 하다가 좀 더 잠잠해지고 또 안 터질 것 같으면서도 한꺼번에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솟구쳤던 것처럼 저는 국민들을 믿고 이 진실을 잘 파헤쳐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또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의원이시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이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될 박근혜의 발언 수법.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남의 일이다라는 발언 수법.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혼란과 반목이 거듭돼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과거 정권부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발언 수법을 문제 삼지 않는 민주당. 다만 그래도 이런 반박 정도는 하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촉구한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에 사이버 테러 대응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매우 부적절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여야 모두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 먹지 않았냐는 출처불명의 말씀으로 제3지대를 만들려 했는데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안 의원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님, 남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난 대선 때 하셨던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을 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뉴스 박성재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계 얘기네요. 한국일보 사용자 측 그동안 편집국을 좀 폐쇄를 해왔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사측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편집국을 기자들에게 개방하고 기사를 작성 송고하는 전산 시스템인 기사 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도 모두 복구했는데요. 예. 이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달라는 한국일보 기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편집국 봉쇄가 해제됐지만 한 달여간 신문이 비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편집국 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만큼 신문의 정상 발행이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일보 사측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편집국 폐쇄 조치를 푼 게 아니라 네. 예,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대위 측의 가처분 신청 이걸 받아들여서 법원 판단을 보고 조치를 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편집국 그 개방에 앞서 오늘 오후였죠.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그리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한국일보 바로 세우기 위원회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한국일보의 안타까운 현실은 장제구 회장 등 경영진의 부패와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하고 기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그는 언론사주, 경영인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장제구 회장은 편집국 폐쇄와 파행적 신문 제작에 대해 사과하고 200억 원을 반환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또한 위원회는 검찰에 대해서도 장제구 회장의 비리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 한국일보 노조에서 이제 장제구 회장을 그 비리 혐의, 특히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수사 진행이 좀 속도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네. 예, 위원회에서 이렇게 성명에 포함한 걸 보면은 검찰의 수사 속도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유무죄 내지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좀 결정이라도 한다면 이 사태가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교회 얘기가 오늘 좀 올라왔네요.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네. 김질철 담임 목사가 지난 4일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장로수련회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많다. 이걸 비판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지철 목사는 예수님의 길 보수인가 진보인가란 제목의 특강에서 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개혁 과제는 목사와 장로이고 목사나 장로가 바르게 평가받고 통제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동안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해 장로의 비판적인 질문을 막고 성도들의 질문을 막으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우민 정책을 써왔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처럼 보였지만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를 비지성주의, 무비판주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상당히 소망교회 하면 큰 교회고 네. 또 소망교회 담임 목사 하면 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이례적인 발언이고 교계가 아니 이 목사가 왜 이럴까라는 반응을 내놓을 만한 그런 좀 강도 높은 그런 발언입니다. 또 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김지철 목사는 또한 이단은 잘못됐고 경계심을 갖게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보수라고 하는 한기총과 진보라는 그룹들이라며 예수님은 보수 중에 보수이자 진보 중에 진보다. 좌우를 모두 포용하고 비판도 하는 중심의 길이다. 새도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이제 정치 편향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 개혁 방안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지철 목사는 장로 10명 이상인 교회나 교인 수 1000명 이상인 교회부터 먼저 개혁을 하고 교회 사유화를 막기 위해 9월 총회에서 세습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목회자는 6년이 지나면 당회에서 평가를 받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공동의회에 올려서 최종 신임을 묻자고 했는데요. 예. 소망교회는 올해 새로 장로가 된 9명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자신도 신임 평가를 받겠다고 자청했으나 총회 헌법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반대 의견, 다음에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됐을 경우에, 네. 평가받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역시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교회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신축 건물,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도 많고 좀 탈도 많았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대법원 맞은편 그 사랑의 교회 부지의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었죠. 네. 결과가 오늘 나온 모양입니다. 네,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로부터 신축 교회 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양해 각서를 받고 이를 조건으로 약 10년간 교회 인근 도로 지하 공간에 대한 점용 허가 처분을 내렸는데요. 예. 이후 사랑의 교회는 해당 지하 공간에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황모 씨 등 서초구 주민들은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는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의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오늘 모두 각각 판결이 났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특정 교회에 네. 그런 허가를 내주느냐라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주민들이 진 겁니다. 네. 패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재판부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취지는 지방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법 역시 주민들이 지자체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을 허가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도로 점령 허가와 건축 허가는 행정행위이므로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검찰 조사받다가 탈주했던 이대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대우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탈주 전 104건, 탈주 후 3건 등 107건의 상습 절도 혐의에 대해 전주지법 김용민 판사의 첫 심리를 받기 위해 재판정에 나왔는데요. 수갑을 2개나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탈주할까봐 이게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사를 탈주한 전력이 있는 이대우가 또다시 도주할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우는 지난 5월 20일 남원지청을 탈주한 직후 청사 옆 담에 왼손 수갑을 수차례 내려쳐 수갑이 느슨해지자 왼손을 빼고 달아난 뒤 오른손에 수갑을 찬 채로 택시를 갈아타며 정읍과 광주로 이동한 후 절단기를 구입해 야산에서 수갑을 해제했습니다. 예.
다시는 탈주하지 못하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재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야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 5명씩 열람한 뒤 합의한 것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합의한 것만 공개하기로 했다니까 일방적인 공개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믿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재 PD가 연출에 수고했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의